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제98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도를 넘는 직권남용, 그 끝은 어디인가? 충격적인 사건들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벌였고 그 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박영철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전체를 교체하고 현업으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그 수사관에 의해 민정수석실의 문제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현직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의 한정에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직권남용을 통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까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5,167건에서 2018년 8월까지 94,098건으로 무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통계를 내면 60% 가까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 무차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기국 후원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4만 건 정도 추적했다고 합니다.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60% 증가했고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수만 명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그들이 그렇게도 비판하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엄중함을 좌파 독재 정권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치가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법치가 청와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삼권 분립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장난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새치혀가 민간인 사찰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누구입니까? 전 한겨레 기자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거짓 선동 기사를 쓴 장본인이 아닙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주장은 제 이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완강히 부정했습니다. 그 용납은 국민에 대한 용납입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용납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1년 넘게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 활동을 방치한 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에 이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사람들은 제3자 화법을 사용하며 잡아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정보감찰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공약하더니 집권 후에는 기무사령부 등의 세월호 유가족 정보 취득 행위를
불법적 사찰로 낙인 찍어 죄 없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자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보다 더 엄중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서 적폐로 몰아넣고 과잉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 도대체 몇 건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바보로 보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국정문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문재인 정권 민간인 사찰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찔끔찔끔 국정 실패 인정하는 문재인시 정권, 진정성이 없다. 문재인시가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소득주도 경제 성장 정책의 과오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과속한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그야말로 찔끔찔끔 인정하는 꼴이 참으로 야비해 보입니다. 문재인시 정권이 내년도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성장률 2.6에서 2.7%, 건설 투자 마이너스 2.0%, 고용률 66.8% 등 그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1년 7개월간 대한민국을 온갖 고용 참사, 경제 참사로 진흙탕을 만들더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꼴입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당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이 경제 참사를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2019년도 인상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제도를 연기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친노동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폐 중의 적폐이자 반헌법적인 탈원적 정책의 중단 역시 요구합니다. 또한 공무원 17만 4천 명에 대한 갑작스러운 증원은 현재 공무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증원이고 자연적인 증원을 제외한 인위적인 증원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을 함으로써 33년에 걸쳐 330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중요한 경제 실책, 망국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문재인시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문재인시의 보고 라인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확한 경제 진단을 해야 합니다. 투자가 끊기고 소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기는 하락 국면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IT 수출, 전자 수출을 제외한 수출은 거의 0%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고용 참사를 넘어서 고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마이너스 고용의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회생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한미 FTA의 영향,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운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다 압니다. 오직 청와대에 있는 이 부류만 상황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참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눈에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더 가다가는 경제, 안보 모두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만 남았다고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배신자들을 복당시키는 자유한국당, 보수우파 국민들을 우습게 보나. 배신자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탄핵하는 그 순간까지 초선 의원들한테 자기가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탄핵 찬성을 하고 탈당을 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이학재 의원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비서실장, 인수위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1명의 당협위원장 공모 제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것은 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탄핵에 앞장섰고 탈당을 주도했던 김용태 의원을 그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고 가장 비인간적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배신한 이학재 의원을 3위로 받아들이는 몰염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우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가자고 하면 가고 가지 말자고 하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되는 헌법 중단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의 탄핵파입니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좌파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철면피한 이학재 의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대놓고 유승민 의원도 빨리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수우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아닙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불법 탄핵에 속았고 그것을 서서히 깨우치고 그 진실을, 그 정의를, 그 불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탄핵 주동 세력을 데려온 다음 탄핵 주동파들, 복당파들이 다시 당권을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과연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이 대안 없는 자유한국당을 따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보수파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저 오만한 보수정당, 이제는 보수정당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오만한 정치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태극기이고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얼치기 보수, 비겁한 보수, 투쟁하지 못하는 보수,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그들의 다음 총선만 생각하는 그런 보수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 보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오만 불손한 정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국회의원 한석밖에 없는 정당이지만 분명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희망하는 많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 새로운 정책 개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한애국당은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